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이신 미스터 샬림, 여기 미스터 샬림과 함께 둘이서 이 수소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킨텍스에서 열렸죠. H2 미트라고 하는 수소 산업 전시회. 여기를 다녀왔는데 보면 매년 전시회를 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제가 가는 날마다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가 와서 차도 많이 막히고 첫날이다 보니까 주차할 데도 없어서 들어갈 때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이렇게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좀 낯을 좀 가려요, 성격이. 그래서 인터뷰 요청하는 것도 좀 쑥스럽고 용기 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 사정으로 촬영을 이렇게 허용을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과 사진을 생각보다 많이 담아오진 못했습니다. 찰림과 제가 둘이서 다니면서 찍고 인터뷰하고 뭐 이러느라고 많은 자료를 이렇게 남겨오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인터뷰했던 내용들 좀 담아봤고요. 초반에 제가 관람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을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현대차가 가장 이제 눈에 띄었죠. 아무래도 수소산업에 있어서 이 대기업들 중에서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수소산업에 대한 전시회 내용들을 좀 보고 왔는데 사실 저는 뭐 넥소나 수소 엔진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질문을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좀 생뚱맞게 청소차가 떡하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H무빙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동형 수소 충전소죠. 이 옆을 보면 이렇게 수소 탱크가 달려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냉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압축기죠. 고압의 수소를 약 400바 정도의 압력으로 이 탱크에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이 탱크에 보관한 걸 여기 옆에 여기 호수가 달렸는데 이 호수로 이제 그 수소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용량 자체가 80kg 정도 된다고 해요. 수소 80kg이면 넥소 차량 한 대에 수소 충전이 들어가는 게 3kg 정도라고 하니까 약 한 25대, 30대가 조금 안 되는 넥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크기가 바로 요 차 한 대 용량입니다. 우리가 막 그 급유가 필요할 때 긴급 출동 부르면 막 달려와가지고 기름 넣어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충전소에 대량으로 이동식으로 충전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옆으로 갔더니 요거는 이제 바이오가스죠. 우리가 폐기물에서도 이제 여러 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 우리 폐기물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배설물 이쪽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성을 해서 이 바이오가스에서 바이오메탄을 추출하고 여기서도 또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또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이 되어서 잠깐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효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효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탄소섬유죠.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검은색으로 된 이 탱크가 그 탄소섬유로 제작이 된 수소 연료 탱크입니다. 수소 탱크로 가장 최적화된 소재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텐섬인지 탄섬인지 모르겠어요. 이 텐섬이라고 하는 탄소 소재를 통해서 여러 매출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고요. 아라미드 또한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복합 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재 기업입니다. 특별히 수소에 해당되는 수소 탱크를 만드는 이 탄소섬유,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 탄소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진 하이솔루스가 일진 그룹 중에 일진 다이아도 있고요.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가 있고 그리고 일진 복합 소재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해서 도대체 누가 이 수소 탱크를 만들고 누가 이 탄소 섬유를 만드는 건지가 좀 헷갈렸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일진 복합 소재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옛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복합 소재 이름이 바뀌어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된 거다라는 건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진 다이아는 이제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일진 하이솔루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압 튜브 트레일러 수소 탱크 요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넥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 탱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80% 이상을 독점 공급하는 튜브 트레일러 수소 탱크를 일진 하이솔루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것도 탄소섬유죠. 이 탄소섬유를 통해서 수소 탱크를 만드는데 도대체 이 탄소섬유는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내재화를 한 거냐, 아니면 원재료를 매입을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도레이에서 대부분 다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효성 첨단 소재도 탄소 섬유를 만드는데 거기 거는 왜 쓰질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와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후에는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도 이렇게 이원화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또 하나의 또 사업적인 메리트로 가져가는 거는 액화수소 용기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이 기술이 거의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내에서도 그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저장 용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스토리지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영역에 일진 하이솔루스다 액화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효성중공업도 있고요. 뭐 한화에서도 이걸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반면에 일진 하이솔루스는 오로지 이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오롱으로 좀 넘어가 봤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하이솔루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소 탱크를 만들고 있어요. 얘네가 효성 첨단 소재와 굉장히 사업 영역이 겹치죠.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와 그 탄소 섬유를 둘 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섬유인데 색깔이 얘는 왜 이렇게 좀 하얀 빛이 도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겉에 이 유리 섬유로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탱크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감은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코팅 처리하는 식으로 유리 섬유를 감싼 형태라고 하고요. 수소 산업 중에 코오롱이 가장 많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분 제어 장치입니다. 이게 바로 넥소에 들어가는 수분 제어 장치인데 이 코오롱의 수분 제어 장치는 국내 시장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소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분 제어 장치 안에 보시면요, 여기 안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뜯어보면 여기 안에 가슴막이 있어요. 가슴막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노펙스 공부하실 때 기억이 나실 텐데 시노펙스도 이 가슴막을 만들고 있죠. 이 코오롱에서도 가슴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슴막이 들어간 이 모듈화된 수분 제어 장치가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있어서 수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점유율 90%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코오롱 관계자분께 시노펙스도 이 가슴막을 만들고 있는데 코오롱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껴주지도 않았습니다. 시노펙스는 인증 절차, 검증 절차, 어떤 고객사를 통해서 제품 상용화했던 그런 이력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동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짧게 밀달락을 줬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유럽의 말레 같은 그런 기업이 유일한 경쟁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인데에서 수소 관련된 이제 주요 부품 중에 하나가 PEM을 만들고 있죠. 이 멤브레인 소재인데요. 필터죠. 이 멤브레인이 불 속에가 있고 탄화수 속에가 있습니다. 불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노펙스나 상하프론테크가 대표적인 불 속에 멤브레인을 만드는 회사고요. 미국의 고어사가 이 독점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내재화한 게 바로 상하프론테크인데 시노펙스 공부할 때도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코오롱도 불소개를 현재는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많이 뒤쳐져 있긴 하지만 계속 미래 산업을 바라보고 자체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불소개 멤브레인도 개발을 하고 있고 얘네는 대신에 탄화수소계 멤브레인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단계고 탄화수소계, 불소계의 차이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불소계가 아무래도 어떤 물리화학적인 우수성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양산하기가 힘들고 제품이 단가가 비싼데 탄화수소계는 반대로 제품이 양산하기 쉽고요. 그에 비해서는 성능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임박한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지금 찰님이 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수전의 스택이에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특화된 기업인데 태양광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소 드론용 고압 탱크입니다. 일반 이제 전기 배터리보다 수소 연료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드론이나 UAM에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에서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죠.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했는데 그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수소 운반선 등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선박을 만들겠다라는 청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저는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몰라가지고 예스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스트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해서 관계자한테 여쭤봤는데 알고 봤더니 예스티더라고요. 제가 이 영어 이름으로는 처음 봐가지고 몰랐습니다. 예스티 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스티가 수전의 사업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성장 이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스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열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예스티가 과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스파워 테크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SK그룹에 이제 매각을 했죠. 그래서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SK에 매각을 해서 현재는 SK 파워텍이라는 이름으로 SK에 편입이 돼서 이제 하고 있고 그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을 예스티는 이제 아예 철수를 하는 대신에 요 수전의 사업, 그린 수소 사업으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전해질은 전기적 특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첨가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PEMFC냐 그리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냐 AME 이건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음이온 연료전지냐 발음도 어려운데 음이온 연료전지에 특화된 수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자체 생산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직은 국책 사업에 의지해서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스택 내재하는 하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독일의 이넵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넵트라고 하는 독일의 회사에서 스택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모듈화를 시켜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형인데 여기 칸 하나마다 이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 있죠. 1메가와트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60개의 스택이 들어가면 4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모듈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넵터라고 하는 독일의 기업과 MOU를 맺었다라는 뉴스가 올해 3월 28일에 나왔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그린수소 생산 관련된 사업을 뛰어들었다. 기존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을 철수하고 그린수소에 뛰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EST를 기억하실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회사 중에 우리가 범한퓨얼셀을 잘 알고 있죠. 범한퓨얼셀은 이 잠수정에 특화된 또 기업이기도 하고 전기 버스도 만들지만 이 수소 충전소 사업에 또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한이라는 그룹사 안에 압축기를 생산하는 또 모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압축기가 수소 충전소의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내재화가 가능한 그 압축기를 통해서 다양한 수소 충전소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PEMFC도 얘네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연료전지 그리고 잠수정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무인 잠수정인데 무인 탐사정, 무인 잠수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도 적진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감시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군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는 안 돼 있지만 상용화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거 관련된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되면 범한퓨얼셀의 또 주가 반응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범한은 SPuel셀, 두산퓨얼셀과 다르게 이런 수소 충전소 사업과 이 잠수정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S퓨얼셀 하면 연료전지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PEMFC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PEMFC만 고집을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간단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을 하고 있는데 GS인지 제가 헷갈리네. 그 GS그룹의 PEMFC 기술을 응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특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SPuel셀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체적인 스택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크기, 원하는 산업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런 다양한 연료전지를 모형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연료전지 스택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반도체가 들어가네요. 내부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요게 참 학습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스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겹게 보셨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MEA죠. 막 전극 접합재. 예, 비나텍에서 만든 MEA가 바로 이겁니다. 예, 요 MEA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엔드 플레이트가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인슐레이터, 그리고 큐렌트 컬렉터, 이거는 전기 집 전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셀, 그리고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바로 이제 금속 분리판이죠. 세종공업과 비나텍도 이걸 좀 만들고 있는데, 요 바이폴라 플레이트, 요게 바로 분리판입니다. 이 분리판에서 가스 확산층과 공기 수소가 섞이지 않게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유로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말 그대로 분리판이죠. 금속 재질로 만든 분리판이 있고 탄소 소재로 만든 분리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스켓도 들어가죠. 가스켓은 말 그대로 이제 덮개 막의 역할을 해서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인데, 이런 다양한 각각의 부품들이 합쳐지면 이게 바로 연료전지가 되는 원리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이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렸으니까요.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아까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영어를 이렇게 매칭해보면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주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각 스택 안에 어떤 형태로 적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표입니다. 이 표가 굉장히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멈춤 버튼 누르셔가지고 확대하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요 층, 이게 MEA층이에요. MEA층의 가운데 보시면 이 보라색이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 그리고 촉매층, 촉매층이 이렇게 덮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덮으면 바로 비나텍이 판매하는 MEA가 나오는 겁니다. 비나텍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나텍, 방금 설명드렸던 게 요거죠. MEA 가스켓으로 지금 안 덮여 있는데 덮으면 MEA 완성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금속 분리판이 아니라 탄소 분리판이에요. 비나텍이 2020년도에 에이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100%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는데, 그 회사가 하는 기술이 바로 탄소 소재를 활용한 분리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탄소 섬유로 만드는 분리판인데, 이따가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처음에 비나텍이 이 수소 관련된 사업 매출이 굉장히 많이 급감한 게 눈에 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줄었냐라고 여쭤봤더니 전방 산업 시장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수요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커패시터에서 생기는 매출을 수소 쪽으로 점점 이제 비중을 두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멤브레인을 어디에서 이제 공급을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상하 프론테크에서 이제 주로 공급을 받고, 그러면 제가 시노펙스도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시노펙스 것도 공급을 받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시노펙스 거는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상하 프론테크는 현대에서도 쓰고 있고 이미 인증이 돼 있고 검증된 레퍼런스가 있는 반면에 시노펙스는 아직은 그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굳이 사용할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 외에 이제 여러 멤브레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이 비나텍 인터뷰 영상과 찰림과 함께 나누었던 이 전시회 소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인수하시지 않나요? 네, 20년도 인수를 해서 그걸 3년째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분리판을 탄소섬유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 섬유도 들어가긴 하는데 주 성분은 탄소. 어떤 금속 분리판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로 저희가 내세우는 거는 내구성 쪽입니다. 탄소가 지금 부식이 안 되다 보니까 연료지를 생성시켰을 때 또 장시간 운전하는 쪽을 타겟으로 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전문용 연료를 쪽으로 지금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체결된 건 없고 다시 하던데 지금 그냥 소량 정도, 한 4년 3억 정도의 약 작은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등록을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네, 연료에 들어가는 스택 것이라.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는 네, 금속 맞습니다. 분리판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현재 금속이랑 사실 가격적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탄소 분리판은 내구성은 좋지만 성형 사이클이 금속보다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품 제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사이클이거든요. 캐파인데 캐파 면에서는 금속이 훨씬 더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양산에는 좀 불리한 조건인데, 네, 맞습니다. 내구성이나 화학적인 특성은 훨씬 좋다. 네, 맞습니다.
가격은 그만큼 비싸겠네요. 네, 금속이 이제 금속이랑 경쟁하는 거는 이제 가격은 아직 금속이 더 가격이 좀 낮고 비싸고 이제 금속은 꼭 코팅을 하다 보니까 그 코팅에 대한 비용을 저희는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양산만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충분히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소 연료유 시장 자체가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2030년까지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카페시에서 벌어서 이제 연료에 투자를 하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분리파는 그러면 그 매출이 어디로 잡혀요? 사업 부분이? 저희 지금 자회사 별도 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결 기준으로. 연결 기준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찰림과 함께 킨텍스 지금 수소 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모든 전시 박람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기업들을 좀 방문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찰림과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우리가 방문하고 질문받았던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어떤 것들을 느끼고 또 발견한 정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나눠보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나왔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질문의 수준도 수준인데 이렇게 막 양질의 답변을 받은 기업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아내긴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안녕하세요. 찰림 함께 하십니다. 미스터 인사해 주시죠. 찰입니다. 여러분 찰림 지난번에 그 모빌리티 쇼 저와 같이 김 대표님이랑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박람회를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투자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눈으로 보고 실제로 한번 느껴봐야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네. 몸으로 체감이 돼서 네네. 좀 시간 내서 좀 방문하고자 이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눈으로 많이 보시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어떤 사업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인상 깊었던 어떤 기업이 있다면 오늘 인상이 있던 기업은 보만퓨어셀하고 범한 퓨어셀. 그다음에 에스퓨어셀 이 에스퓨어셀. 두 군데가 네. 설명도 이제 좀 잘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사업이 딱 특화돼 자신의 확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수소 기업을 투자한다 두 기업 중에 매력적인 기업 찾아서 네.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 매수 추천까지 지금 아니 살짝 코멘트를 남기셨네요. 그러진 않고 네네네. 저희가 사실 오늘 수소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을 했는데 비나텍 있었고요. 아쉽게도 상하프론테크 시노펙스가 네, 없었죠. 궁금했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물어보긴 했습니다. 맞아요. 비나텍을 통해서. 네, 그래서 비나텍도 물어보고 두산 퓨얼셀은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받았고요. 퓨얼셀보다는 로보틱스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얻었던 내용들은 시노펙스의 그 가슴막과 MEA 네. 이게 비나텍과 코오롱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가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시노펙스는 결론적으로 아직 양산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인증을 받은 절차가 없다. 굳이 이제 네. 현대나 그런 기업들의 검증을 이제 받지 않다 보니까 네, 그 검증 절차만 해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맞아요. 네. 아까 비나텍 관계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대비 시노펙스의 그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품을 갖다 쓰지는 않을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리스크를 굳이 않을 필요가 없고, 그쵸. 네,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는 상하프론테크 거를 쓰면 되지 시노펙스를 쓸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코오롱과 비나텍에서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노펙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터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아직은 인증 그리고 기업의 레퍼런스를 구축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시노펙스가 넘어야 될 단계였다라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슴막을 시노펙스에서 또 만드는데 코오롱에서 자기들이 동일한 가슴막 수분 제어기를 만드는데 거의 취급도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죠?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90% 이상이 네. 자기네 기업 제품을 쓰기 때문에 아예 꼬맹이 보듯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소 엔진이 지금 과도기에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대표님이 한번 코멘트를 주셨는데 수소 엔진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시도 없었고. 답을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아니다. 네. 영업부서에서 할 일이다. 영상을 찍어도 되냐 하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답변해 줄 수 없다. 수비적인 입장이라 수소 엔진에 대한 질문을 못했고요.
연료전지 관련된 그 스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찰님 네. 이렇게 전시 박람회를 다녀오셨는데 네. 소감이랄까? 모든 계획들이 2025년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지 않을까. 사업의 맞아요.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아직은 현재로서는 네. 네. 일단 수소법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저희도 잘 준비한다면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방향성을 정할 때 네. 수소차인지 연료전지 관련이라도 자신만의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투자하면 괜찮은. 제가 느낀 거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다. 네. 판은 짜여져 있고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중심으로 스택 뭐 이런 기술력들은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지만 수소법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주가의 흐름도 그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일 수 있네. 지금 막 여러분들 풀매수 하시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찰님 집에 못 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수소는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분하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 오는 가운데 이렇게 찰님과 제가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다녀왔는데 다음에도 찰님 또 그때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또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고민하신 분들 오십시오, 여러분들. 10,000원에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내 돈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요.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찰님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하세요로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